네, 안녕하세요. 우선 크나큰 유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V앱 혼자 하게 됐는데요. 우선 책을 오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그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ASMR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깊은 숙면에 잘 취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들도 많이 찾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하지 않았던 V앱을 한번 해보려고 제가 ASMR 준비해봤는데 우선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이병률 선생님 산문집의 끌림이라는 책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병률 선생님이 이제 직접 거의 300개의 도시, 거의 70여의 국가들을 다니시면서 직접 쓰신 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오늘 처음 읽어보는 책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조금 앞부분은 읽어봤는데 되게 좋은 내용이 많아서 팅커벨도 같이 읽어보고 들어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네요. 우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다른 V앱이랑 좀 다르게 주무셔도 돼요. 이 V앱은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네, 좋은 꿀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많이 방송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을 참지 마시고 꼭 주무시길 바라고요. 그럼 우선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처음 보면 사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진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사진들이 넘기면 이제 글이 나오거든요.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페이지. 열정이라는 말. 열정이란 말에는 한철 태양이 머물다 지나간 들판의 냄새가 있고 이른 새벽 푸석푸석한 이마를 쓸어 올리며 무언가를 끼적이는 청년의 눈빛이 스며 있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타고 떠날 수 있는 보너스 항공권 한 장에 들어있는 울림거림이 있다. 열정은 그런 것이다. 그걸 모르면 숨이 막힐 것 같은 어둠에 놓여 있는 상태가 되고 그걸 갖지 아니하면 신발을 신지 않은 채 낯선 도시에 떨어진 그 암담함과 다르지 않다. 사랑의 열정이 그러했고 청춘의 열정이 그러했고 먼 곳을 향한 열정이 그러했듯 가지고 있는 자와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확연히 구분되는 그런 것. 이를테면 열정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건넌 자와 건너지 않은 자로 비유되고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강물에 몸을 던져 물살을 타고 먼 길을 떠난 자와 아직 채 강물에 발을 담그지 않은 자, 그 둘로 비유된다. 열정은 건너는 것이 아니라 몸을 맡겨 흐르는 것이다. 두 번째, 취향 다리기. 옥상에 말리려고 널어놓은 젖은 수건을 그만 두고 오는 바람에 며칠째 수건이 없다. 필요한 것인데도 5일가량 돈을 아끼려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사고 보니 이건 수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행주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 행주다. 괜찮다. 취향을 바꿔버리면 그만이니까. 마른 손수건을 접을 적에 당신은 어떻게 하는가? 수건을 십자 형태로 접는가? 아니면 길게 두 번 접어서 다시 반으로 반으로 이렇게 접는가?
상표가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게 접는가? 아니면 상표가 드러나게 접는가? 접은 손수건을 다리미로 꾹 눌러 각을 세우는가? 아니면 손수건에 선명한 주름이 생기는 걸 죽을 것처럼 싫어하는가? 괜찮다. 여행은 당신의 그런 사소한 취향을 다려 펴주는 대신 크고도 굵직한 취향만 남게 할 테니. 세 번째, 멕시코 이발사. 나는 이발사라는 직업을 좋아하지. 청결하잖아. 청결하지 않은 이발사는 본 적이 없어. 어느 날부턴가는 이발소에 가는 일이 촌스러운 일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가지 않지만, 난 여행을 가서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잘라야 할 일이 있다면 이발소를 찾아가. 앞머리가 눈을 찌른다던가 며칠 동안 머리를 감을 수 없어서 떡진 머릿속으로 스멀스멀 뭔가가 기어다니는 기분이 들면 역 앞에 내려 이발소가 있는지 두리번거리지. 이발소여야만 해. 잘짝지근한 미용실의 냄새가 아닌 비누 냄새 나는 왜 그런 이발소 있잖아. 말이 안 통해도 괜찮아. 이발소에서 파마를 해달라고 할 건 아니니까. 일단은 들어가서 흰 천을 두르고 앉은 다음 머리를 한 손으로 잡아당겨서 이발사가 잘라야 할 길이를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싹둑 하는 제스처를 보여줘야지. 면도는 꼭 하게 내버려둬야 해. 네팔에서도 중국 류저우에서도 루마니아 시골 마을에서도 내가 이발사에게 면도를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듯 찜찜한 표정을 보였거든. 대신 면도날은 끓는 물에 소독한 다음 면도를 해달라고 하는 게 좋아. 나 때문에 일부러 물을 끓이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좋아. 멕시코의 곤잘레스 할아버지는 기막힌 이발사였어. 60대의 할아버지였는데 그 손길 있잖아. 일개 머리통에 불과한 것을 대하는 자세가 예술적이었어. 뭐랄까, 배려가 넘치면서 정확하고 심지어 부드럽기까지 했는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전혀 생색내지도 드러내려 하지도 않았다는 거야. 앞권은 역시 면도였어. 그는 3개의 컵을 가져다 나에게 향을 맡게 했는데 비누 거품을 만드는 그 통엔 각각 향이 다른 비누가 담겨 있었거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고르게 하는 거야. 이 정도면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프로인지를 알 수 있겠지? 물론 머리 감길 때 역시 손님이 선택한 향 비누로 머리를 감겨주더라고. 난 적어도 남을 위한 배려가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 한 가지, 비누만으로 모든 손님의 머리를 감기고 면도를 해주는 것도 나쁜 일이긴 할까마는 왠지 존중받는 느낌이잖아. 내 머리카락과 수염이 존중받는 거잖아. 그 기분이 나쁠 리 없잖아. 다음날 아침 나를 깨운 건 이발소에서 내 머리를 감겨준 그 비누 향이었어. 달콤했어. 나쁘지 않았어.
네 번째, 그렇게 시작됐다.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 얘기해 줄까요? 우선 흰 도화지의 한가운데를 눈대중으로 나눈 다음 맨 위에서부터 아래끝까지 줄을 내려 그어요. 이 선은 뭘 의미하냐면 왼쪽 벽과 오른쪽 벽을 나누는 건데, 우선 지금 당장은 평면처럼 보이지만 이 두 벽은 정확한 90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골목에서 오른쪽 골목으로 가려면 90도 몸을 회전해야 되는 기역자 벽인 거죠. 일단 왼쪽 벽에 다가가는 한 남자를 그려요. 벽 쪽에 몸을 바싹 붙이고 오른쪽 벽을 향해 몸을 돌리고는 살금살금 숨바꼭질하듯 눈치를 보고 있는 옆모습의 한 남자를요. 오른쪽 벽 역시 마찬가지로 한 여자를 그려요. 여자 역시 벽 쪽에 붙어서 조심스레 누군가를 훔쳐보기라도 하듯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 옆모습 여자를요. 실제 거리는 몇 센치에 불과하지만 90도로 꺾인 벽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저 벽 뒤에 누군가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죠. 그림은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지해 있지만 1초 후 만약 그 두 사람이 앞으로 조금만 움직인다면 코를 부딪히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시 1초 후 두 사람 모두 화들짝 놀란 나머지 몸을 정반대로 되돌려 멀리 뛰어가 버릴지도 몰라요. 사랑의 시작은 그래요. 어떤 이상적인 호감의 대상이 한번 내 눈을 망쳐놓은 이후로 자꾸 내 눈은 그 사람을 찾기 위해 그 사람 주변을 맴돌아요. 한 번 본 게 다인데 내 눈은 없을 것으로 중독된 것처럼 그 한 사람으로 내 눈을 축축하게 만들지 않으면 눈이 바싹 말라 비틀어질 것 같은 거죠. 하지만 이 그림은 혼자서만 애태우는 사랑이 아니라 두 사람이 동시에 서로의 존재 때문에 애들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부딪히고 나면 아마도 두 사람은 마음을 터놓으면서 자신의 감정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게 될지도 모르죠. 사실 난 오래전부터 당신을 좋아하고 있었어요. 이 말을 동시에 둘이서 상대방이 똑같은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 말이 골목 가득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제 두 사람이 만났으니 서로 훔쳐보기 위해 수도 없이 벽 모서리에 얼굴을 기댄 자리는 더 이상 닳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그래요. 한 사람의 것만으론 가다할 수도 없는 것. 그러기엔 턱없이 모자라고 또 모자란 것. 그래서 약한 물살에도 떠내려 가버리고 마는 것.
한 사람의 것만으론 이어붙일 수 없는 것.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 자, 지금까지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 얘기였어요. 이 그림 제목은 그렇게 시작됐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과연 이 그림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모든 것에 있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하는 시간, 약속 장소에 나가는 시간, 비디오로 본 영화가 끝나고 엔드 크레디트가 다 올라가고 나서도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당신은 스톱 버튼을 누르며 심지어 전화 받을 때도 벨이 5번 이상 울린 후에야 겨우 받기 위해 몸을 움직인다. 그러니 당신에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어쩌면 사랑하는 일에도 당신은 똑같은 속도를 고집할지도 모른다. 5번째 얘기요. 시간을 달라. 그게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 시간을 송두리째 나에게 내어줄 수 있냐는 거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내준 그 시간 동안 당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다. 당신이 시간을 사용하는 것처럼 늘 익숙하고 늘 당당한 것이 아니라 조금은 야절하고 조금은 울컥하는 그 무엇이었으면 하는 거다.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른다면 나는 당신에게 그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다. 나와 사랑을 시작할 거라면 그냥 나에게 이렇게 말 붙이면 되는 거다. 넌 뭘 좋아해? 난 TV를 크게 켜놓고 만화책 보는 시간이랑 친구가 사준 창가 화분에서 떨어진 잎사귀들을 주워 유리컵에 담아두는 일이랑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을 좋아해. 너무너무 좋아해. 아마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순간 공중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와 내 어깨에 내려앉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새는 내 귀에다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제 됐어. 그녀가 침묵을 깨고 이제 시작한 거야. 축하한다고. 나는 그렇게 시작하고 싶은 것이다. 당신의 습관을 이해하고 당신의 갈팡질팡하는 취향들을 뭐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당신이 먹고 난 핫도그 막대를 버려주겠다며 오래 들고 돌아다니다가 공사장 모래 위에 이렇게 쓰는 것. 사랑해. 그러니 나에게 시간을 달라. 나에게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네, 6번째. 거북이 한 마리. 사람이 사람을 믿어야 하는 일을 당연하고도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일로 몇 번의 죽을 것 같은 고비를 겪은 적이 있는 사람한테는 사람 믿을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거란 생각. 내가 아는 사람 중에도 마음 아프게도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픈 일이 많아 아주 먼 나라에 가서 살게 된 사람이 있다. 정말 그렇게까진 하지 않으려 했던 사람인데 사람을 등지는 일이 나라를 등지는 일이 되어버린 사람. 쓸쓸한 그 사람은
먼 타국에 혼자 살면서 거북이 한 마리를 기른다. 매일매일 거북이한테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인다. 말을 붙인다. 그럴 일도 아닌데 꾸짖기까지 한다. 불 꺼진 집에 들어와 불 켜는 것도 잊은 채 거북이를 찾는다. 외로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세상 어딘가에 있을 거란 확신으로 거북이에게 기댄다. 근데 왜 하필 거북이였을까? 거북이의 그 속도는 절대 멀리 도망가지 않아요. 그리고 나보다도 아주 오래 살 테니까요. 도망가지 못하며 무엇보다 자기보다 오래 살 것이므로 내가 먼저 거북이의 등을 보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것. 이 두 가지 이유가 그 사람이 거북이를 기르게 된 이유. 사람으로부터 마음을 심하게 다친 사람의 이야기. 7번째. 캄보디아 던.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 다녀와 일을 하고 있었다. 전화가 걸려왔다. 모르는 번호가 찍혔다. 던이란다. 던은 내가 2번째 앙코르와트에 갔을 때 사흘 동안 사원을 안내했던 친구. 21살이었고 얼굴이 까맸고 축구를 좋아했고 사원에서 나를 기다린다고 해놓고 잠이 들어 나를 잃어버렸던 친구. 내가 앙코르와트가 좋아 그곳에 1달 정도 살고 싶다고 했을 때 다시 오면 알려지지 않은 작은 사원에도 데려다 준다고 했던, 다시 오게 되면 그땐 일반 숙소가 아니라 농담처럼 너의 집에 머물겠다고 했을 때 다 좋은데 우리 집은 전기가 안 들어와서 어두워라고 말했던, 국제전화를 걸어온 이가 던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해져 있는 그 몇 초 동안 나는 내가 돌아온 날짜를 헤아렸고 내가 두고 온 것이 있는지를 되돌아봤다. 우선 오늘은 이렇게 7번째 캄보디아 던까지 읽어드렸는데요. 제가 중간중간에 실수가 몇 개 있었는데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V앱은 여기까지이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주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제 방송은 많이 주무시는 걸 제가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팅커벨들도 저희가 항상 늦게까지 저희를 생각하고 응원해 주시느라 늦게까지 못 주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방송을 준비해봤고요. 또 여찌모찌 끝났어. 여찌모찌 책 읽었어. 아직 안 끝났어. 다음 이야기는 다음에 제가 체크를 꼭 해놓을 테니까 다음에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같이 이렇게 좋은 책을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방송인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읽어본 다음에 좀 더 잘 읽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V앱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나큰의 유진이었습니다. 안녕.